It's car tim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입니다. 여러분, 자, 저 이사 왔습니다. 박수. 네, 그리고 카메라도 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80D를 메인 카메라로 썼는데 캐논 R6와 알게르그로 메인을 바꾸고 이제 이 80D는 서브로 쓰려고 합니다. 집, 차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정말 가장 크게 지른 게 이 카메라인 것 같아요. 결과를 어느 정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서 좀 지른 거고요. 일시불로는 못하고 한 10개월 카드 할부로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달은 죽은 듯이 살려고 해요. 뭐 잡설은 좀 그만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랜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가 워낙에 잘 팔리는 차죠. 국산차 판매량이 1년 넘게 1위에 있었던 것 같고 카니발에 가끔 1위를 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4월달 판매량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연식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 보도 자료를 보면 기아 K8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 연식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현대는 의선형 오른쪽 주머니고 기아는 의선형 왼쪽 주머니인데 원놈의 견제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같은 회사 내부에서도 부서끼리 알력 다툼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진짜 피나는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해요. 경쟁이 붙으면은 인정사정이 없죠. 근데 지금 현대와 기아는 위에 오너그룹은 같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엄연히 나눠져 있는 법인이거든요. 뭐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 그랜저 연식 변경과 관련해서 모카 김한용 채널도 보고 우파TV 채널도 봤는데 똑같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뭐 타도 기아 타도 현대 뭐 이러는 얘기 예를 들어서 서로 사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예를 드는 것이 너무 똑같아서 좀 약간 인위적이고 좀 자기적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마 뭐 현대에서 이제 그랜저 르블랑 판매와 관련해서 인플루언서들한테 리뷰를 부탁을 하면서 이런 가이드 같은 걸 내렸나 싶기도 하고 아마 이분들 말씀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라이벌 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이게 현대기아가 남양연구소에서 같은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을 같이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같은 기술로 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판매 쪽에서는 다르니까 서로 싫어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은 이 외부의 경쟁자, 지금 이제 경쟁자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든 이 르노, 삼성, 뭐 쌍용차, 쉐보레 같은 아예 다른 자본이 들어간 차보다도 서로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드라고 하죠. 헤드에서는 이렇게 두 회사가 경쟁해서 발전하면 좋을 테니 뭐 계속 경쟁을 시킬 거고. 자, 그랜저 르블랑 이 K8한테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만든 이 르블랑이란 트림이 뭐냐? 이게 프랑스어로 흰색을 뜻하는 거는 다른 여러 리뷰 영상이나 블로그 포스팅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상품성을 엄청나게 올린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지 색상의 실내 인테리어가 들어가서 이 르블랑이란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르블랑이란 이 어감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갖다 붙이면서 실내가 하얀색, 베이지색이고 그러니까 이제 르블랑이란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떨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내년에 풀체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차를 계속 팔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가성비를 높여서 나온 트림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또 현대가 참 독하게 마음먹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최상위 트림이 아니거든요. 가장 최하위 트림이 프리미엄인데 바로 이 트림이에요. 접근하기 쉬울 정도의 그 가격대의 르블랑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인기 옵션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인테리어를 베이지색, 블랙으로 조합해놔서 엄청 밝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가격이 3,600만원. 뭐 아시겠지만 소나타 1.6 터보 모델도 3,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600만원에 이렇게 가성비 좋은 그랜저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개별 서비스에 3.5%를 적용하면 3,534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95만원 더 주고 르블랑 퍼포먼스를 택하면요 3.3 엔진, 그리고 RMDPS, 18인치 알로이 휠과 미쉐린 타이어, 카본 익스테리어, 알칸타라 인테리어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은 그랜저가 원래 CMDPS였구나 이런 생각이. 예전에도 CMDPS가 적용됐고 그리고 옵션으로 RMDPS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시승해본 차는 핸들링이 상당히 좋았는데 RMDPS가 옵션으로 들어간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랜저란 차가 고급차다 보니까 RMDPS가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차 아니라고 너무 분석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위 차인데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반성합니다. 그럼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습니다. 르블랑에서는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 나파 가죽 스티어링 휠, 스웨이드 내장재 같은 거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단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운드는 어지간히 좋은 게 아니라면 마니아분들께서는 순정에 만족을 못 하시고 또 애프터마켓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70만원짜리거든요. 이 사운드 시스템이. 아마 이 마니아분들께서는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기본을 넣고 애프터마켓에서 좀 좋은 걸로 바꾸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파 가죽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베이지 톤으로 예쁘게 실내를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팔리는 차인데 이렇게 가성비 트림을 딱 내어놓으니 기아는 좀 열이 좀 받을 것 같아요. K8을 내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좀 방해를 받는 느낌도 들 것 같은데, 솔직히 차만 보면 당연히 나중에 나온 기아의 K8이 더 좋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세대 플랫폼이 적용돼 있어요. 그리고 K8은 3세대 플랫폼이 적용돼 있죠. 이 차이가 생각보다 좀 커요. 그랜저 모델을 시승을 해봤고, 뭐 비록 같은 차는 아니지만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소나타나 K5의 시승을 좀 해봤잖아요. 이 두 차종이 그랜저가 더 상위 차량이긴 한데, 근데 주행 질감만 따지고 보면은 3세대 플랫폼이 확실히 주행 질감이 진보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무게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차가 좀 가라앉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랜저가 크기에 비해서 좀 약간 가벼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K8 같은 경우에는 차도 더 크고 실내도 더 고급스럽죠. 막말로 가격이 비슷하면 조금 더 진보한 플랫폼을 적용한 나중에 나온 차를 사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근데 2세대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랜저의 승차감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름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랜저 탄다고 하면 뭔가 좀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무시를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좀 시간이 좀 된 이야기이긴 한데, 명절 때 고향 가서 큰아버지를 좀 뵀거든요. 좀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인 줄 아세요. 이렇게 그랜저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 내려놓은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 이런 거를 무시를 못해요.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만약 저보고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전 무조건 K8이에요. 서로 품목이나 옵션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긴 한데, 솔직히 가격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노블레스 라이트에다가 내비게이션 팩이랑 드라이브 와이즈 넣으면 3,6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르블랑이랑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죠. 하지만 차에 관심이 좀 적은 분들이라면 그랜저의 스페셜 트림인데 3,600만 원이라고? 그러면서 그랜저 르블랑으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살짝 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떨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년이면 그랜저 풀 체인지 나오거든요. 원래 완전 변경 전에는 그동안 나왔던 걸 기본으로 막 집어넣어서 좀 상품성을 확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뭐 재고 처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판매하곤 합니다. 안 그러면 완전 변경 사려고 지금 차를 안 사니까 이런 판촉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 결론은 뭐냐? 잘 따져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금의 그랜저는 구형이 되어버리니까 말이죠. 자, 항상 충동 구매는 후회를 부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후회를 남길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